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소림 씨, 또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예요? 네, 일단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개의 사고 영상인데요. 공통점이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3월에 부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식당으로 SUV 한 대 차량이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길 가던 행인 3명과 식당에 있던 손님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고령자였으며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헷갈려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거네요. 식당에 식사하시던 분들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보다 한 달 전에 앞서 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검은색 승용차가 이 도로를 지나서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는데 네네. 그런데 이 주차 차단기가 다 올라가기도 전에 갑자기 빠르게 돌진을 하게 됩니다. 네, 놀란 시민이 뭐지? 왜 뒷걸음치면서 저러지? 왜 저러지? 간신히 피했고요. 이 승용차는 그대로 건물을 뻘쭘이다. 들이받았습니다. 뭐지? 이 91세 운전자가 경상을 입는 것 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난 공간이 강의실이었던 만큼 평일이었다면 이 수강생 수십 명이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진짜. 뻔했네요. 네. 아니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영상의 공통점이 뭔지 슬슬 감이 감이 오네요. 오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보시면 아마 확실해지실 겁니다. 이번에는 지난 21년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로변에 있던 한 대형 상점 5층에서 네. 갑자기 차 한 대가 벽을 부수고 17m 아래로 추락합니다. 이날 사고로 택시 운전자인 그 70대 남성이 숨지고요. 운전자와 보행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이 현장 조사 국과수 분석 결과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요. 사건은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세 개의 영상 모두 충격적인데 저도 이제 답을 알 것 같아요. 다 고령 운전자. 네. 맞죠?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입니다. 이 우리나라는요, 통상 고령 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전체 면허 소지자의 한 11%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허를 가진 10명 중에 1명은 이 고령 운전자인 셈인데 더구나 앞으로 그 수가 더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년 뒤인 2025년에는 약 498만 명, 2030년에는 725만 명을 거쳐서요. 2040년에는 1316만 명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400만 명이라는 숫자도 꽤 많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10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고령 운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쵸. 그만큼 사고도 증가할 텐데 네. 고령 운전자, 고령자 사고가 생각보다 훨씬 또 위험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일단 함께 보시죠. 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이 땡땡땡 사고 치사율의 3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으로 보이세요? 졸음 운전. 초보 운전 아닐까요? 초보 운전 사고. 전 졸음 운전? 졸음 운전. 네, 이제 한 가지 안 나왔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데요, 바로. 뭐예요? 네, 정답은 바로 고령 운전자 사고, 음주 운전 사고 치사율의 우와. 3배입니다. 고령자 운전 사고가 사고의 3배.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의 3배나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으셔도 아실 텐데 네. 통계상으로 보면 고령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사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요? 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00여 명 중에 24.3%가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음주운전에 인한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7.1%인 것과 비교하면 이제 3배 넘는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 4명 중에 1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인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네. 고령 운전 사고가 치명적인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 전문가들은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인지 능력과 이 운동 능력이 노화로 인해서 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좀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볼 수 있는 각도라고 하는 이 시야각이요, 이 노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한 60도 정도 되는데 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한 그거의 2배인 120도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드는 차량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국립재활원의 이 도로주행 검사 결과에 따르면요. 돌발 상황에서 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한 0.7초의 반응을 했지만 이 고령 운전자 같으면 그거의 2배인 1.4초의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운전 중에 갑작스러운 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 낸 고령 운전자들 중에 뭐 이렇다 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네. 그래도 노화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 능력, 운동 능력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스스로 운전대를 놓는 고령 운전자도 꽤 많잖아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네. 그게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18년부터 사실 지자체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요. 뭐 지자체에 따라서 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납률이요, 지난해 기준 한 2%에 그쳐서 효과가 사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들의 반응이 좀 싸늘한 이유가요. 아무래도 운전을 좀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또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고령자 개개인의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운전 능력을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평가 이거 기준이 딱히 없는 건가요? 네, 운전 능력을 뭐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종 보통 면허 같은 경우는요, 70세 이상이 되면 면허를 갱신할 때 주로 이 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요. 이때 뭐 간단한 시력 검사나 질병 보유 여부만 답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신체 검사나 인지 검사 항목 같은 걸 좀 강화해서 개별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맞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고령자라고 해도 75세라도 같은 70을 똑같진 않잖아요. 네. 어떤 분들 짱짱하신데 어떤 분들 굉장히 기력이 없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운전 능력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면 사고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해외는 어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들도 있으니까 그곳의 사례를 좀 참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해외 국가들도요, 일찍부터 이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섰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가령 고령 운전자가 뭐 이론 교육이나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요, 네. 뭐 자택 주변의 병원을 비롯한 뭐 교회나 커뮤니티 같은 곳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요, 국회에서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좀 먼저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도입해서 사고를 좀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 기능을 갖춘 서포카 S를 도입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충돌을 예상하면 자동으로 비상제동 장치가 도입되고 작동하고 또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하는
억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 고령 운전자들의 이 무조건 운전대를 놓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논의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